여러분들 혹시 갱스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갱스터라고 하면 권총 들고 검은 돈 들고 불법으로 폭력 행사하는 집단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갱스터, 깡패, 불량배 등 일단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공격적인 성향에다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서 범죄 저지르는 집단을 상상하시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적어도 내 인생이랑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실 텐데, 이런 극악무도한 갱스터 집단에게 점령당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IT. IT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IT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쉽게 설명해서 최근 핫했던 드라마에서 등장한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 아시죠? 그 옆옆에 위치한 곳이 바로 IT입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지난 2010년 1월 12일 발생한 대지진이 IT를 덮치면서 초토화되고, 2021년 7월 7일에는 IT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 암살 사건이 벌어지고, 같은 해 8월 14일 또 한 번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갱스터들이 총 들고 정권을 장악했다 하니 현재 IT 상황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 총체적 난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라이벌 갱단들이 IT의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총질해가면서 내전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겠냐고. 결국 내전 지역에 살고 있는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은 갱스터들을 피해 도망치게 되었고, 유엔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17일 사이만 해도 471명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갱단의 소년들이 징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 사건도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느레그 뺨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갱스터가 장악한 IT 현재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공화국 IT. 그런데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 좀 많아. 2010년 1월 12일 IT 수도인 포르토 프랭스 일대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 이로 인해 대략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경제 피해액은 2009년 IT 국내 총생산을 넘는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허리케인 매슈 발생, 2021년 8월 14일 규모 7.2의 대지진이 발생. 그 3일 뒤에는 열대성 저기압 폭우가 오면서 약 2200여 명이 사망하고 11만 5천여 채의 주택가 97개의 보건시설 1250개의 학교가 파손되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당시 IT 뉴스를 취재하러 갔던 외신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나라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데? 이건 선을 넘은 게 아니고 그냥 선이 없는데? 이건 분명히 신이 버린 국가가 분명해. 이런 불행도 가능한 거구나 싶다. 야야, 얘네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우리 성금이라도 모아서 좀 줄까? 그래, 이건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뭐냐, 협회 요청해가지고 한번 지내보자고. 실제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협회에서 성금을 모아 기부를 해준 사례도 있을 만큼, 중남미에서 최빈국 하면 IT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죠. 아니 뭐 IT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만 봐도 충분히 사는 게 쉽지 않은 국가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먼저 2021년 국제 투명성 기구 발표에 따르면 IT의 투명성 지수는 전 세계 180개국 중 170위에 랭크했다고 하거든요. 이 순위는 IT의 정권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아니, 투명성 지수가 낮다는 건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등수를 받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니, 일단 IT는 프랑스, 미국 등의 식민지 생활을 마친 후 오랜 기간 독재 정권과 군부 쿠데타로 정적 불안과 극도의 빈곤을 겪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디발리에라는 사람이 한 14년 동안 IT를 독재했고, 그의 아들인 장클로드 디발리에가 그 뒤를 이어 한 15년 동안 또 독재를 했다고 하죠. 그래도 이 독재자들은 민중 봉기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잠잠 해지는 듯 했으나 1991년 IT에서 민주적으로 처음 선출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민주적으로 처음 선출된 대통령인데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리스티드는 반년 만에 쿠데타로 쫓겨나게 되었고, 2002년 IT로 돌아와 또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이때 군대를 해체해버립니다. 이유는 뭐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때부터 반란을 제압하는데 깽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도 아니고 뭐 별동대도 아니고 갱스터, 즉 깡패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IT의 갱단들은 정치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정치인과 갱스터는 떨어뜨리려 해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한 IT의 1인당 GDP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50년간 나아지기는커녕 저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고, 2021년 7월 7일 하나의 사건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사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 아니, 21세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수 있는 거야? 당시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어디로 이동하다가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최측근에게 배신을 당해서 일을 하다가 암살당한 것도 아닌 대통령 자택. 그러니까 조브넬 모이즈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다가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28명의 인원이 쳐들어와서 총을 난사했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마, 몸통 등 여러 발의 총상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조브넬 모이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암살 작전을 펼친 개한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거나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아니, 나라의 대통령을 암살한 범인을 체포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야 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을 죽인 범인을 잡았는데도 누가 살인을 지시했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이렇게 흐지부지해지고 당시 총리직을 맡고 있었던 조제프 IT 임시총리는 계엄령을 선언하면서 1인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이전에 지명해놓은 총리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아리엘 앙리. 결국 조제프랑 아리엘 앙리랑 둘이 대통령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근데 아리엘 앙리도 그렇고 조제프도 그렇고 둘 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아니 이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IT 정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나라에서 제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G9 갱단의 두목 지미 셰리지였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말씀드린 G9은 IT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갱단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G9의 두목 지미 셰리지에는 과거 IT의 전직 경찰로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IT에서 제일 빡센 갱단 두목치고 별명이 좀 특이해. 별명이 뭐 무게감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바베큐입니다. 바베큐? 우리가 캠핑이나 여행 가서 고기 굽는 그 바베큐? 네, 뭐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 한번 살펴보니, 갱단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이나 배신자 등을 불태워버렸다 라고 해서 바베큐라고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 바베큐가 뭐야 바베큐가?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이 별명이 생기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되는데, 내가 사람을 불태워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치킨 노점상을 하거든, 그래서 바베큐인 거야, 오해하지마, 뭐 이러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 다음에 대통령 암살 사건은 국가적 국제적인 음모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깡패는 깡패. 대통령 추모는 아주 잠깐이었고 이내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G9 갱단은 IT 기업가 정치 엘리트들에 대항해서 무장혁명을 이끌어낼 것이다. 역시 우리 바베큐 형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럼 당연하지 아우들아. 이제 IT의 부르주아 야당 정부로부터 IT를 구출해보자. 예 형님, 역시 형님은 그릇 크기부터가 남다르십니다. 이렇게 정부를 향해 무력 행사를 할 것을 예고했고, 만약 자신의 세력이 거부한다면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별명대로 말을 안 들으면 바베큐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설명해드렸다시피 IT에서는 정치 세력과 갱단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당이 야당이 서로를 견제하듯 G9 갱단을 견제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죠. 바로 Gpep. 이 Gpep 갱단의 보스 이름은 가브리엘 장피에르로 지미 셰리지의 G9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독주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7월 지미 셰리지의 일명 바베큐에 G9과 가브리엘 장피에르의 Gpep은 IT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서 사실상 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포르토프랭스의 핵심 항구와 유류 터미널을 장악하고 있던 G9과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으로 가는 도로와 IT 북쪽의 접근 통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Gpep의 싸움은 IT의 전역을 흔들어 놓게 되었죠. 유엔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17일 단 9일 만에 무려 471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발표했고, 이 중에는 갱단 조직원들은 물론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한 약 3,000명의 주민들은 갱단을 피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 140채 이상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외국인을 포함한 소년들을 갱단이 징집, 여성들은 심각한 성폭력과 납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갱들은 돈 좀 있어 보이는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출신 선교사 17명을 납치해서 1,700만 달러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납치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야만적인 행동을 일삼고, 내전을 할 때 쓸만해 보이는 소년들을 강제로 갱에 가입시켜 전쟁터로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이 이 갱단에 노출된다는 것이었죠. 갱단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사심을 채우고 그들을 돈벌이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을 사고 팔게 만든다든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넘기는 등 아주 흉악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아니 인간답지도 못한 짓을 벌이는 갱단이 거리를 장악할 동안 도대체 경찰은 뭐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IT 군과 경찰은 갱단이 벌이는 짓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갱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동원해 군부대나 경찰서를 쳐들어가서 무기를 빼앗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경찰과 군은 납치 등으로 최신 무기와 자금력, 충성스러운 조직원들이 있는 갱단을 이기기엔 쉽지 않았다고 하죠. 결국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IT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주민 60% 이상이 갱단에게 노출된 상태로 빈민층이 되었고, 현 정부에 대한 실정,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인구 절반 수준인 4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주민들은 갱단이 IT를 장악하는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정부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위마저도 갱단들이 총을 쏴대면서 거리 활보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지난 10월 7일 IT 현 총리인 아레랑리는 국제사회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현재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럼 갱단이 장악하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소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